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여쭙지만 그렇게 이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들 정도이면 그렇게 편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의 이 독재, 고집, 이 독선과 아집은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통과, 또 공수처 법안 통과, 또 그 앞에 있었던 정말 국회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예산의 날치기 통과, 정말 이 정권이, 이 청와대가 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도 없고 원칙도 절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 대학살 인사를 했습니다. 거의 검찰 인사를 자신들의 어떤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자신들의 잘못과 비리를 권력형 비리를 조사한다는 그 이유로 불쾌감을 넘어서 거의 원한 맺힌 그런 인사를 이렇게 마구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나라도 없고 국가의 기본의 근간도 없다. 헌법도 없다. 그저 네 편과 내 편이 있을 뿐이고 네가 신봉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또 법치주의 이런 것도 우리들의 이 권력 유지 앞에서는 다 한낱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어제 추미애 장관이 장관에 들어서자마자 어쨌든 법무장관의 가진 인사권을 하나의 무기로 이용을 해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이 수사팀의 간부들을 모조리 유배지로 또 한직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뭔가 파직시키고 싶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헌법상 검사 판사의 직책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서는 파면시킬 수 없다는 이런 조항이 상당히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청와대 주사파들을 그야말로 그저 자신들의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또 그 과정의 어떤 법치주의도 적법 절차도 생각지 않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인사에 관한 헌법 규정도 때로는 무시하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다 한직으로 나눴습니다. 물론 검찰 보직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간부들은 1년마다 한 번씩 자리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에 따라서 이렇게 냉탕 원탕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지방과 서울을 오가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보직에 매번 갈 수도 없는 그런 인사의 속성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을 붙이기에 따라서 이렇게 경향교류 원칙 또 어떤 수사의 어떤 일선과 또 비수사권 기획 그런 행정 조직을 서로 오갈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논리는 설명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로서는 청와대가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것보다 한 발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돌출적 이 언동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더 핏대를 높이고 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막 인사를 휘저었을 가능성이 저는 많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추미애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로 보면 오히려 상대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철학적 깊이 없이 그냥 감정이 앞서는 그러한 인사 스타일이고 그러한 여태까지의
정치적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추미애 장관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고를 칠 것으로 봅니다. 말의 사고, 또 어떤 행위의 행동에 있어서, 장관으로서 임무 수행에 있어서 틀림없이 국민들의 눈살을 심히 찌푸리고, 심지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짐이 될 그런 바보 같은 행동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어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삼성 전자의 검찰 전직 검찰 간부로서 삼성전자 법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전직 검사를 다시 임용을 해서 법무부의 인사 조직 예산을 주무르는 책임자인 검찰국장 자리에 기용하려다가 어제 오전에 그 인사 발표 전에 열리게 되어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서, 만약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미애의 그런 돌출 행동이 벌써부터 인사하는 그날서부터 엿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검찰 학살 인사가 어떤 앞으로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또 특히 윤석열 총장이 이러한 인사의 학살을 당한 상태에서 과연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현 정권 수사를 계속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애국 자유파 시민들의 관심사항일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현 정권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봅니다. 수사의 책임자인 서울지검장을 날렸고, 또 이제 며칠 뒤에 있을 그 후속 인사에서 수사의 실무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지검 3차장, 4차장 검사, 그리고 이 지금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공공수사 2부장 등 그 수사 실무 라인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날릴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 오는 그 후임자도 무슨 현재로서는 여기도 지금 민변 출신 좌파 변호사들을 임용해서 또 앉히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 당장은 아마 역풍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나름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 현재의 정권과 청와대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인연의 고리가 있는 사람을 혹시 앉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 또한 검사입니다. 그들 또한 적어도 검찰 조직에서 15년, 20년 이렇게 훈련을, 이 경험과 수사의 어떤 그 경력을 쌓아온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야성이 발휘되고, 또 검찰총장이 중심을 잃지 않고 어떤 이 수사를 총추이한다면 이 정권의 그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이와 같이 추미애 장관을 기용하자마자 이렇게 수사팀을 해체 수준으로 흩트릴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대검의 그 공공수사부장 그 휘하에 있는 기획관이나 그 과장들과 또 서울지검의 수사팀들이 서로 긴밀히 서로 업무적인 서로 교감을 하면서 이 수사를 여느 수사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수사를 추미애 장관 취임 후에 추미애 장관이 지명되고 이렇게 인사를 흩트릴 것이라는 것은 적어도 20일, 30일 전에 예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비를 한다 할까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하더라도 이 수사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이 정말 정권의
정말 어마한 그 비리 선거 부정이라고 하는 정말 그 헌정 질서를 흔드는 그런 중대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서 이 수사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도록 불가역적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수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또 감안할 때에 만약에 후임 서울지검장이나 후임 서울지검의 수사팀이 이러한 후속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이런 걸 대비해서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 같은 TF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이 수사의 어떤 연속성 또 이 수사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이 수사의 강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지금 뭐 세월호 특조위가 고발한 사건을 가지고 세월호 특별수사팀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도 엊그제 전 해경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6명을 구조 실패로 영장 청구했다가 모조리 기각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거 보면 참 검찰이 하는 일도 다 우리가 박수치기는 어렵죠. 어쨌든 그런 특별수사팀처럼 이 울산시장 선거팀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또한 다른 청에서 다른 소속검사를 파견받아서 이러한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것에 관해서 틀림없이 또 추미애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에서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 일가족 비리를 수사하던 그런 수사팀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곳의 검찰청에서 서울지검 수사팀에 파견돼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가 법무부의 끊임없는 간섭, 지적, 이 회방으로 수사팀에 있던 파견검사 대부분이 원소속청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 정부로서는 자신들의 치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이 검찰의 특별수사팀 운영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이번에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한 이성윤 검사장이나 또 이제 곧 있게 될 차장검사, 부장검사 인사에서 후임 인사로 오는 후임 검사로 그 자리에 오는 검사들이 결국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 법무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앞으로 공직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신들이 받게 될 따가운 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엄밀한 자기관리가 있다면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또 검사로서 이 수사에 대한 그런 죄질 일은 스스로에게 양심의 가책이 될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건 당분간은 갑작스러운 지휘부 교체 인사로 인해서 수사에 약간의 교착 상태가 빠질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숨 고르기 과정을 거치고 또 실제 가장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는 평검사들이 눈빛이 살아있기 때문에, 평검사들의 기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할 것이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현 정권의 이러한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어쨌든 또 하나의 검찰 영웅, 역사에 남는 검찰 총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1월 8일 대학살 인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안태근 검찰국장이 그저 평검사 한 사람의 인사와 관련해서 무슨 인사권을 이용한 직권남용을 했다고 징역 2년을 받고 지금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이 검찰 대학살 인사는 그에 비하면 100배의 무거운 그런 죄입니다. 이러한 인사권을 가지고 칼 휘두르듯이 칼춤을 춘
이런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라는 이 죄명을 가지고 책임을 물을 날이 저는 그렇게 멀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이 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렇게 검찰 고위직 간부를 완전히 학살 규모로 인사를 하면서 마치 내가 어떤 업무적인 소위 인사와 관련된 어떤 지식을 가지고 판단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는 아무리 낯이 두껍고 철면피인 추미애라도 그렇게 변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봅니다. 추미애와 또는 그 등 뒤에 있는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이 인사에 관여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서 반드시 직권남용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우리 검사들이 절치부심하고 또 와신상담을 해서 반드시 이 인사권을 가지고 이 정의를 무너뜨리고 거스리려고 하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에 대한 응징을 기약해 주시기를 저는 검찰 선배로서 또 동료 검찰 가족으로서 이것은 단순한 사감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검찰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이러한 잘못된 이런 인사권 갈춤에 대해서 응징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